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지원하고 결과 보고 또 그러면서 제 이제 넣는 쪽이 원래 레주메 스캐폴드로 이력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페이블 5 있을 때가 좋았는데 페이블 5가 국가 전략자서 그 좀 역대급, 개인적으로는 좀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솔직히 어차피 그거는 금방 따라잡을 텐데, 그게 곧 표준이 되는 게 올 텐데, 금방 올 텐데, 그런 모델이 표준화되는 시기는 정말 빨리 올 텐데, GPT랑 체급적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GPT 5.5랑 코딩 면에서는. 대신 다른 쪽에 좀, 근데 작업할 때는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잠깐 썼을 때는. 코드 베이스나 문서 읽고 쓰는 거는 이전 오퍼스,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오퍼스로 회귀했지만 오퍼스에 비해서 별다른 디렉션 없이도 문장 자체들이 굉장히 잘 뽑혀서, 제 기준으로 그래서 잘 쓰고 있었는데, 국가 트럼프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해서 내렸다고 했죠. 희한한 세상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페이블은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페이블 시스템 프롬프트가 유출이 됐다길래, 페이블이 굉장히 제약이 많이 걸려 있었던 만큼 프롬프트도 두껍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찾아보시면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거를 이제 단락별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단락별로 뭐 처음에 앵커링으로 이제 행동 규약 걸고, 뭐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위주, 그러니까 리걸이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는 전문가가 아니니 사실 위주 뭐 서술을 하라, 아니 뭐 이런 포매팅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굉장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디 쪽 안전한 운영 쪽에 대한 제약이 좀 많았다고 저는 느껴요. 이 프롬프트를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양이 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유출됐다고 알려진, 이것도 이런 프롬프트가 사실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런타임에서 조립이 되는 거죠. 런타임에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떤 프롬프트, 이 파트는 어떤 프롬프트에서 지오드처럼 런타임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하다가, 이런 명세도 마찬가지죠. 관리를 하다가 뭐 그게 XML이 됐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든 그게 이제 런타임 레벨에서 조립이 돼서 이 전문이 나온 건데, 이건 이제 워낙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추출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어쨌든 이거를 기반으로 지오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서 이제 생기는 누락사항들도 잡았고, 또 이제 지금 지오드 버저닝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1.0.0으로 올리기 전에 전반적인 시스템 다듬기,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냥 뭐 따로 한다기보다는 요즘 하고 있는 것만 기록을 해두고 아마 금방 끌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계속 그냥 작업하고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이 한 벌써 60개 정도 했죠. 뭐 탈락 엄청 많이 했고 아직 응답 안 받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60곳이나 지원을 하다 보니 이제 이거는 좀 한눈에 볼, 아무래도 제가 깃이랑 에이전트 위주로 스캐폴드를 쌓고 지원 산출물을 만들고 그걸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눈에 볼 허브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계속 클로드 코드로만 보기는 조금 힘들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틀을 만들어 뒀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GitHub 페이지스로 올린 건데 이거는 지금은 이전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보드에 제가 지원했던 사안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링크랑 뭐 사용했던 이런 산출물들 나왔던 산출물들 같은 것들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쓰는 허브 용도입니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GitHub 페이지스로 딱 올린 거를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리는 거죠. 사용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쓰는 뭐라고 하죠? 기술 스택이라고 할까요? 기술 스택은 DB 같은 경우는 슈퍼베이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는 fly.io라는 그런 툴을 씁니다. 그런 툴은 이제 런타임을 좀 제가 1인으로 올렸을 때 비용이 굉장히 작은데 만약 이거를 확장했을 때 그러니까 유저별로 리소스가 필요하면 확장이 쉬운 그런 툴들을 위주로 찾았었고요. 그런 툴들을 위주로 찾았을 때 그 두 스택이 나와서 그걸 쓰게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라면 관성적으로 이제 AWS 스택이 뭐 라우터 53 달고 뭐 버셀 올리고 그랬겠지만 이제는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최소 단위로 올리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성향이 좀 바뀌었어요. 최소 단위로 올리는 걸 선호하고 최대한 이제 인프라 그런 결정론적인 인프라들은 최대한 최소한으로 잡고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려도 Git 인프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Git 접근을 키를 받는 거죠. 키를 받아서 Git 저장소 접근 권한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넣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왔습니다. 최근에 작업하는 것만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거 보드 지원이 이제 점점 쌓이면서 단기간에 좀 많이 지원했거든요. 셀프 인프로빙 끝나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초안을 좀 가볍게 만들었었고 이 망고 커리어라는 거를 초안을 가볍게 만들었었고 이제 이거를 지금은 GitHub 페이지스로 거의 인프라를 깃에다 의존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서빙하는 것도 잠깐만요. 이거 제가 제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고 있다 보니까 시선이 이렇게 일단 이걸 보고 할게요. 서빙을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Git 페이지스로 서빙을 하고 이러다 보니 GitHub 페이지스로 서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 말고 이런 거 프론트엔드 서빙은 클라우드 플레어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는 fly.io로 빼고 그 다음에 DB 같은 거는 이제 슈퍼베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가볍게 1인으로 해도 클라우드 비용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확장하기 편한 그런 구조로 해서 그 세 스택으로 올리는 이거를 이전하는 작업을 이 세션에서 하고 있어요. 이 세션에서 하고 있고 오랜만에 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웹 앱을. 근데 이제 이 웹 앱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 이코엑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작업했을 때처럼 뭐 AWS나 아니 뭐 라우터 53 열어주고 그리고 뭐 이미지 캐싱은 CDN으로 하고 뭐 DNS 사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fly.io라는 곳에서 주는 도메인을 그거랑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주는 도메인을 따로 안 사고 그냥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뭐 좀 더 다듬고 싶다 그러면은 도메인을 망고.커리어로 새로 파서 아마 달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제 개인 용도로 쓸 건데 그냥 클라우드 쪽으로 Git 페이지스로 안 하고 클라우드로 좀 로컬 뭐라고 그러죠? 로컬 리소스에서도 좀 해방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로컬에 쓰는 리소스가 은근히 있거든요. 이게 끌어오는 이 Git 자료도 로컬이고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연결된 세션도 로컬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연결이 끊겼는데 제가 이제 이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클로드 코드 세션이 앱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여기는 에이전트 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메일이랑 연동을 해서 제가 이제 받은 지메일이랑 네이버 메일들 가져오는 거고
이걸로 이제 채용 현황을 체크하는 거죠. 이걸 이제 에이전트가 읽어서 판단을 합니다. 에이전트가 읽어서 판단하도록 해놨고, 그리고 저런 것들은 MCP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MCP로 연결을 해놨고, 그래서 여기 새로 고치 버튼이 있는 것도 이게 크론이 30분 주기예요. 크론이 30분 주기인데 이제 저 그 크론 안에 이제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새로 고침으로 이제 MCP로 에이전트가 Gmail을 읽어서 이제 채용과 관련된 것만 뽑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기능이 다듬어졌다는 아니고 일단은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에이전트 네이티브한 좀 커리어 제 이제 이력서 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최소한의 인프라로. 그래서 올렸을 때 고민을 했던 거는 클라우드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는 DB에서 자유로운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냥 Git을 저장 인프라로 쓰는 거죠. 클라우드로 이제 서빙하는 거는 이 페이지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페이지랑 그 다음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DB에 담는 거고 유저 정보만 DB에 담고 그런 식으로 풀어볼까 또 했는데 일단은 나중에 확장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 다른 유저들이 쓴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저 혼자 쓸 땐 괜찮지만 그래서 다른 유저 확장까지 고려한 설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지금은 현재 DB랑 그러니까 기세에다가 원래 저장을 해온 거를 꺼내오는 거거든요. 이게 깃에다가 있는 데이터를 쌓아놔요. 데이터를 쌓아두고 에이전트가 이제 그 깃을 타고 들어가서 그 깃에 있는 데이터를 싹 읽어옵니다. 그런 방식이었는데 왜냐하면 DB를 읽는 것보다 에이전트가 깃을 더 잘 읽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봤는데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할지 저도 확실히 정한 게 없어서 그냥 지금은 듀얼라이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DB에도 저장을 하고 깃에도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거 두 개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어느 게 좀 더 에이전트가 다루기 편한가 아니면 어느 게 좀 더 안정적으로 기성 웹앱에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 다음에 저도 이런 걸 만들면서 좀 감을 실험을 하는 거죠. 기성 웹앱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DB를 남겨둘 거고 그게 아니면 기세만 올릴 거고 깃은 저장 공간 제한이 아마 있을 거예요. 깃도 저도 저장 공간 제한까지는 저 제한까지 뭐 레이트가 찰 때까지 들어간 건 없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개인의 유저의 깃을 받고 쓰는 거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깃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제 깃 키로 이제 들어가면은 깃 PAT 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깃 계정에 있는 리드라이트 권한을 주는 키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쌓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저장 공간이 초과될 만큼 이 레주메가 쌓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이 많아도 지금도 제가 많이 넣은 건데도 한 65개인데 뭐 이거를 엄청 많이 쓴 다음에 한 200개, 300개가 쌓인다고 해도 그 정도로는 기 제한에 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만 쌓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는 보통 제이슨으로 저장이 돼 제이슨이나 PDF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서 이제 그 깃을 달아두면 에이전트가 또 타고 가기 편하고 이래서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 깃을 다 에이전트가 직접 키를 받으면 쓸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중앙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산 서버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이전트 네이티브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었어요. 만들면서 그냥 제가 만든 거를 그냥 평소에 쓰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시각화하는 정적 리소스만 클라우드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가볍게 서비스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 서비스에다가 깃에 R 리드 W 그러니까 리드라이트 권한을 주는 깃 키를 넘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긴 해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깃을 쓴다는 전제도 많이 없게 돼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용 툴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까지 서빙할 필요 없이 그냥 로컬에만 서빙하게 하고 스캐폴드만 그냥 오픈해서 배포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깃에다가 오픈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냥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로 올려보고 원래 그냥 깃페이지스로 올리던 거 남겨보고 그냥 그러면서 어, 어느 쪽이 맞는지 그냥 이런 거 잠깐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아무래도 가볍게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카팟이 팬인 거죠. 카팟이 팬인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 DB나 이런 거를 쌓는 것보다는 진짜 DB는 최소한으로만 남기고 그러니까 기성 소프트웨어들은 최소한만 남기고 최대한 에이전트가 뛰어놀기 편하게 그런 인프라들만 남기는 게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깃 위주로 가는 거죠. 깃 위주로 분산 서버처럼 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분산의 효과가 나는 거죠. 깃 인프라를 빌려서 클라우드로는 정적 서빙만 하고 이게 참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어렵긴 해요. 그냥 토이 프로젝트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거였고 최근에 지원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원을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셀프 인프루빙이 어필되는 곳이 많이 없어서 요즘은 뭐 먹고 살지가 제일 막막합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셀프 인프루빙을 하면서 이번에 페이블 앞에 잠깐 페이블 얘기도 잠깐 했거든요. 페이블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게 페이블이 국가 전략자산 국가 전략자산으로 갑자기 트럼프가 분류를 하면서 수출이 막히고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이 거버넌스를 시킨다고 모든 유저들한테 그냥 페이블 접근을 다 막아버렸어요. 미국인들도 지금 못 쓰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개고 제가 좀 호들갑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페이블은 지금 코딩 성능은 GPT 5.5랑 비슷한 걸로 알거든요. 대신 다른 쪽이 이제 문서를 커다란 문서를 읽을 때 이제 오퍼스 같은 경우는 진짜 지엽 항상 이게 하위 모델이랑 상위 모델의 차이가 보통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 모델은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상위 레벨에서 훑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하위 그게 성능이 좋은 모델들의 특징이 전 보통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방금 그 얘기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이제 문서가 많다 보니까 지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페이블 시스템 프롬프트거든요. 이게 페이블 시스템 프롬프트인데 어쨌든 이걸로 지오드 점검도 했었고 그 지오드 같은 경우는 이 셀프 인프로빙 허브도 그렇고 또 이 문서가 굉장히 양이 이제 좀 방대해요. 코드 베이스가 방대한 만큼 자율 에이전트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있고 이제 페루프 자기 개선 루프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쪽을 이제 시각화 이런 것도 업데이트하고 이럴 때 엇나가는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아웃데이티드 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오퍼스는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병목을. 왜냐하면 오퍼스 같은 경우는 문장 서술력 한국어 기준으로 문장 서술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 이 페이지별의 흐름을 잡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다음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쪽 그러니까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의 연결성을 오퍼스는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페이블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문서 작업이 엄청 좋았어요. 오히려 코딩 작업보다. 이런 거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페이블 같은 경우는 좀 전체 맥락을 보고 잡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상이 있어서 굉장히 이런 거 아웃데이티드 된 거 잡고 그리고 오서술된 거 오퍼스 같은 경우는 실제 코드를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주석이나 아니면은 컨셉으로 잡았던 MD 플랜 MD만 보고 이거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면 바로 할루시네이션이 터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셀프 인프루빙 루프에다가 ML이 아닌데 ML이라고 적어둔다거나 이런 페루프에다가 ML이 아닌데 ML이라고 적어둔다거나 뭐 이런 거에다 시드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상세하게 그 역할별로 쓰지 않고 엄청 간단하게 쓴다던가 이런 식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망상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주기가 좀 벅차서 그런 페이지들이 몇몇 개 남아 있었는데 슬랍성 페이지들이 몇몇 개 남아 있었는데 페이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가이드라인 없어도 편하게 작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맥락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맥락을 보고 서술을 해주다 보니까 읽을 때 아 이거는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위 모델이랑 그게 이제 하위 모델이랑 레벨 차이가 많이 난다,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위 모델 오퍼스에서 소넷 갈 때도 그렇고 페이블에서 오퍼스 갈 때도 그렇고 이 문제를 다루는 스코프가 좁아집니다. 모델이 제가 느끼길 때는 그러니까 탐색 범위가 좁아져요. 탐색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오류가 생기면은 본인이 볼 수 있는 탐색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 이것만 지엽적으로 계속 패칭하듯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델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탐색 범위가 늘어나도 버티니까 이 탐색 범위가 늘어난 상태에서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추상화해서 접근이 가능하거나 별도의 스캐폴드 조작 없이도. 그렇기 때문에 페이블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블이 좋았고, 근데 아쉽게도 금방 나갔죠. 그런 사실 이게 이런 모델이 나오면 어차피 금방 따라오고 결국 뭐 5.6 이런 게 나와도 또 그때마다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전략자산 분류해서 막을 수도 없을 거고 이럴 텐데 참 엔트로픽이 본인들이 자초한 거긴 하죠. 본인들이 막 뭐 AI가 인류의 위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본인들이 하니까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서 뭐 페이블 풀 때도 미소스가 너무 위험하다 해서 페이블에도 하네스 칭칭 감아가지고 페이블 시스템 프롬프트도 보면 제약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하네스 칭칭 감아서 뭐 조금만 작업해도 이제 라우팅 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작업할 때 사이버 시큐리티에 엄청 걸렸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근데 뭘 해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작업을 그냥 코딩 작업이었어요. 코딩 작업하고 E2E 검증할 때도 사이버 그 시큐리티로 오퍼스 4.8로 라우팅 되고 이런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식의 지금 안전장치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건 조금 불편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게 다 부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산업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없는데 저도 그런 시기를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 단위에서 예전 같았으면 하기 힘든 이런 사실 전 공식 문서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혼자 할 때는. 근데 이거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또 뭐 셀프 인프루빙도 어떻게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물론 데이터가 깨끗하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걸 페루프를 구성해서 셀프 인프루빙 하고 그거 서빙하고 이런 건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실험성 프로젝트를 할 때 혼자서 할 수 없는 규모기도 하고 이런 문서화를 친절하게 남길 여력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생산성이 폭증하니까 데모로 페이지 한번 깃허브 페이지스로 이제 깃허브의 인프라를 쓰는 방식으로 데모 한번 뽑고 그 다음에 이거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도 사실 이런 생산성이 폭발하다 보니까 이런 시도가 양쪽으로 가능한 거지. 예전 같았으면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부터 논의를 하고 들어가야 됐거든요. 리소스 최적화라는 그런 걸로 명목으로. 그러니까 미리 데이터를 뽑고 데모안을 볼 만한 리소스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아니면 그 리소스를 뽑는 MVP 자체가 3주나 한 달 정도의 시간 텀을 뒀어야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안 뽑는 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안 뽑는데도 단가가 안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의 자연의 법칙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모델 그쵸. 저는 이런 거 시스템 프롬프트 뽑은 사람들도 보면은 중국 사람인가 싶긴 해요.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 역으로 가지고 와서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페이블이 라우팅이 안 걸리고 잘 사람들이 잘 추출을 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페이블에 걸려 있는 뭐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생물학적 위협이라서 오퍼스로 라우팅 한다든가의 조치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사람들이 금방 해킹을 해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해킹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증류를 해버리거나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널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모델에만 LLM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이 원래 그랬거든요.
원래 다른 사람 거 뭐 서비스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거 다 공격 지점 찾아내서 공격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아무리 레드 팀을 두고 뭐 본인들이 뭐 제 패트리 같은 거죠. 패트리로 안전 검사를 하고 사실 그런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모델이 나온다 일 뿐이지, 품질이 보장되는 모델이 나온다 뿐이지 그거를 100%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격자한테 유리해요. IT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항상 공격자한테 유리한 환경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다 막을 만한 리소스가 안 나오거든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디가 취약점인지 모르니까요. 일단 내놓고 환경에다 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매를 맞는 거죠. 매를 맞으면서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뭐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부하도 받으면서 그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로 형태가 바뀌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내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에 내지 않고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한다는 건 사실상 본인 그거는 이제 전지전능한 신을 바라는 것과도 동일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엔트로픽이 그런 면에서 좀 너무 본인들이 만드는 서비스인데 이제 본인들도 잘 모르니까 공포감이 좀 큰 것 같아요. LLM 진영은. 전 이건 항상 서비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발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 개발사들이 내는 정책들을 볼 때마다 오픈 AI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이 엔트로픽은 본인들의 제품에 본인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내는 제품에. 그러니까 이런 LL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런 식의 서술이 너무 많고 실제로도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그냥 클로드 코드라는 사용 경험이 없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LLM 슬랍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근데 그 사용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겁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항이 너무 많이 붙는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음, 사전 작업으로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쪽으로. 사실 AGI라는 개념이 저희가 항상 이상적으로 잡는 개념인데 저는 이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범용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전산 작업들은 컴퓨터 위주로 다 가능. 저도 코덱스 이번에 할 때 말씀드렸나요? 이번에 업스테이지 쪽을 보면은 물론 이것도 지금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한 직무는 떨어지고 한 직무는 결과가 안 나와서 대기 중인데 이거 보면은 업스테이지 커리어 이거 보면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제출을 했냐면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네, 이런 거 보면은 지원하기 들어가면은 이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본인들의 제품을 쓰고 이제 그 후기를 남겨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품 라인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를 전부 코덱스한테 시켜봤단 말입니다. 지금은 GPT 성능이 진짜 좋으니까요. 특히 컴퓨터 유지 성능이 코덱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이제 GPT한테 해보라고 하고 시켜줬어요. 로그인 할 때만 제가 참여를 하고. 근데 이거 그냥 다 해버린답니다. 그냥 브라우저가 알아서 그냥 이 코덱스 그냥 알아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해버려서 여기에 대한 TXT 후기 TXT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이미 사실 그냥 이제 그라운딩만 어느 정도 잘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시사항이 조금 명확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사용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산 환경은 전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범용 지능인 상태인데 근데 이게 뭐 세계를 파괴할 정도냐 세계의 위협이 돼 이건 좀 너무 자의식 과잉인 것 같은 면도 있어서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살짝 번아웃 시기 이후에는 방황하고 있는 시기도 좀 해요. 이기도 해요. 지금은 그냥 이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기하면서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이런 허브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이걸 이제 에이전트
네이티브로 만든다 그러면 진짜 이제 깃만 인프라로 두고 이제 DB 인프라는 최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어느 쪽이 좀 더 맞는 접근인지를 만들어 보면서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DB랑 Git 둘 다 양쪽에 저장하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만 구축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는 이 상황이 요즘에 조금 이제 좀 조급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특히 한 달 전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죠. 한 두 달 전에 이제 필요서 막 떨어졌을 때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동일 직무 재지원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서류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신 다른 직무로 하나 더 넣었는데 그건 아직 응답이 안 왔어. 대기 중이에요. 어쨌든 그 요즘에는 조금 그나마 좀 괜찮아지면서 다른 것들을 이제 좀 탐색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또 재밌는 곳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12랩스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추론 시스템을 미리 잡아놓고 있는 쪽을 저는 잡는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엄청 빠삭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런 쪽에 이제 진짜 에이전트 네이티브한 환경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추론 시스템이 이제 표준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찾기 쉬운 방안으로 사이트가 당연히 조치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조치를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LLM TXT 같은 거를 공식 문서에 달거든요. 그리고 지오드에도 LLM TXT를 이제 탐색하는 그런 기능도 넣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이제 웹을 이제 찾았을 때 웹을 탐색 공간으로 두고 이제 서칭을 할 때 좀 더 노출이 잘 되게 노출 표면들을 다 올려두는 거죠. 최대한 넓혀두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에이전트에 관심이 있는, 특히 개발사, 일반 회사가 아니라 개발사라면 당연히 그런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런 조치를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기성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서는 당근, 토스, 네이버 이거 세 회사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조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베 중에서는 이 세 회사 말고는 없어요. LLM TXT에 대한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LLM TXT에 대한 조치 레벨이 좋은 곳은 네이버, 당근, 토스 순으로 조치가 좋다고 일단은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 이외에 이 이외에 이제 한국계 프론티어라고 하는 이제 추론 시스템에 예전부터 파고 있었던 확률론적 시스템을 이나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추론 컴퓨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 다른 뭐 멀티모달 모델을 만들거나 영상 기반 모델을 만들거나 이런 쪽은 이런 거에 대한 조치가 그나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탐색을 해도 잘 잡아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지오드한테 이제 요청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 개인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개인 서비스나 아니면 좀 1인 빌더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만들 때, 그분들도 이제 에이전트 노출도가 높은 분들이니까 이런 조치를 본인 사이트에 해두면은 LLM TXT나 아니면 이제 에이전트한테 노출될 표면을 계속 늘리는 거죠. 이렇게 늘려 놓으면은 그게 이제 저처럼 이제 에이전트로 그냥 정보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로스 방식이에, 어떻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으로 치면 그냥 크로스 방식의 홍보성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조치로. 근데 이런 조치도 잘 돼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구나 이런데, 그리고 이런데 신경을 쓰고 있구나, 주로 시스템 환경에 대해서 마련하는데 힘을 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거를 빠르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구직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잡았을 때 의외로 퓨리오사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없긴 했고, 그래서 조치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12랩스였어요. 12랩스여서,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전에 못 들어봤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12랩스가 뭐 하는 곳이지 하고 보니까 이제 뭐 멀티모달 뭐라고 해야 되죠, 영상인식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원을 했어요. 여기도 인적 밀도가 좀 높고, 여기는 진짜 그냥 사설 랩스입니다. 거의 그런 느낌. 인적 밀도가 높고 70명, 30명이 70명.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 지사 하나씩 두고 그냥 모델 만드는 곳인데, 멀티 모델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 조치가 잘 돼 있어서 좀 찾아보고 지원을 하긴 했어요. 사실 LLM 중에서 비디오 네이티브가
제미나이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본인들 이제 홍보를 할 때 제미나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거 이거는 근데 이제 모델을 제품으로 낸다기보다는 API로 노출해서 엔터프라이즈에다가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델을 API나 이런 SDK 레벨로 노출해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영상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편하게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영상 길이가 길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은 어느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막은 뭐 어떻게 낸다든지 아니면 이걸에 대한 설명을 글로 낸다든지 이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회사도 있더라 한국에. 그래서 여기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를 찾기에는 이런 방식이 좋다. 그런 게 좀 최근에 했을 때 좀 재밌었던 점이었어요. 재밌었던 점이었고 이런 게 비슷한 건 또 라이너라는 회사도 있고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통 이런 회사들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항상 근데 좀 이게 맞나요? 이 리니어가 아니라 라이너가 있을 텐데. 여기다 라이너. 이런 회사들은 이전에 있던 12랩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직접 모델을 만드는 거고 모델을 만들면서 그걸 이제 범용 지능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상 특화된 모델로 만들어서 API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이런 라이너 같은 경우는 모델들을 본인이 건들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지오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오드처럼 외부 랩핑을 해서 파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퍼플렉시티랑 비슷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버티컬이 잘 잡혀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버티컬이 잘 잡혀 있는 회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LLM한테 집어삼켜지기는 가장 취약한 위치기도 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잘 쌓아야겠죠.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앞서 있는 게 항상 이번 LLM 추론 시스템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전의 스타트업들이라고 하면은 예전 스타트업들도 비슷할 수는 있겠죠. 뭐 이거 어차피 해봤자 대기업들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항상 스타트업들의 그 도전 과제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게 LLM 모델사로 바뀌었다. 저는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LLM 모델사들이 흡수할 수 있는 자산이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시장에 먹힐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냐가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찾고 있는 공고들 회사들이 주로 마주하고 있는 도전 과제로 보였어요. 그런 것들을 거의 한 3, 4년 4, 5년 동안 들어왔겠죠. 어쨌든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라이너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는 일단 매출이 있는 회사였긴 해서 괜찮게 봤다. 그래서 이번 공고를 지원하면서 의외로 괜찮게 봤던 회사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알고 있던 회사를 제외하고 12랩스랑 라이너 이거 두 개였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원래 알고 있는 회사들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오드 관점으로 해서 이전에 이제 제가 서술한 관점 이때까지 설명한 관점으로 이 회사들을 한 번씩 쭉 보는 거예요. 쭉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레버리지랑 상방이 높은 거는 퓨리오사인 건 맞고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위주 작업으로 이건 오히려 모델에 대한 언급이 생각보다 적긴 하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솔라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모델사들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모델이랑 1대1 비교 벤치마크는 어필을 많이 안 하고 보통 문서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글 포지션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나왔을 때 한글의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툴 한국 기반 툴 그런 용도로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 게 소버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성으로 경쟁하기 조금 어렵고 씁쓸하긴 한데 일단 현 상황은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업스테이지랑 엑사원은 생각보다 스코어링이 많이 높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게 나오진 않고 오히려 모델사들이 낮게 나왔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쉬운 지점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제 버티컬만 있는 회사 점수가 제일 낮긴 하죠. 제일 취약하다.
그러니까 상방을 고려했을 때 상방이 그렇게 어쨌든 그렇긴 해도 이런 회사도 차세대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만 싸우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기성 지금 그래서 AI 엔지니어 이런 에이전트 시스템 공고들을 찾아봤을 때 이제는 기성 회사에서는 이런 공고가 열렸다가 닫혔더라고요. 제가 셀프 인프루빙 하는 동안 셀프 인프루빙을 하는 동안 열려도 사실 이런 쪽의 기술 흐름이 너무 빠르고 뭐 그 페이블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이제 인프라로 그런 모델들을 써야 되는데 모델들이 막 공개됐다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도 이거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내부 인력, 내부 R&D로 돌리거나 외부 포지션을 여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고, 그거 열더라도 이제 계약직,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런 직군들을 다 계약직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채용 위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제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걸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계약자리인데 요구하는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요. 요구하는 레벨이 논문 저자거나 아니면은 뭐 석박사인데 계약직이에요. 그럼 누가 가냐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런 이제 필터링을 통과한 하드컷을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열악한 자리를 제공한다고 약속을 하면 누가 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 회사가 LLM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닌데 LLM에 대해서 뭐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받지 시장 평가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드컷만 높이고 거기다 그 자리까지 불안정하다. 그럼 누가 가지?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저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정도의 그 자격 증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많이 한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2개월 전부터 딥테크 위주로 찾는 이유도, 딥테크 위주로 찾는 방식은 이렇게 에이전트로 찾는 이유도, 이 회사들이 정말 조직의 규모랑 상관없이 정말 추론 시스템의 이해도가 높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놨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기가 가장 좋은 신호거든요. 정말 간편한 방법이죠. LLM한테 직접 찾아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이거 당연히 고려를 해놨을 거고, 그런 거를 찾기는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요즘 드는 생각은 그거고, 어떻게 보면 또 한포리가 됐네요. 아, 그 최근에 한 이제는 또 지오드 이 버저닝이 또 많이 늘다 보니까 지오드는 이제 V1.0.0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뭐 설정도 원래 분산돼 있던 거, 예를 들어서 컴피그 같은 파일도 분산돼 있는 거, 뭐 중앙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들도 이제 이 페이블 기준으로 다 정돈을 했거든요. 유출된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대조군으로 잡고 현재 지오드랑 비교해서 지오드가 누락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잡았어요. 가장 먼저 잡힌 게 이런 거, 의외로 이런 거를 꽤 잡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UR이라고 서술을 하지 않고 클로드라고 페르소나를 잡고 서술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페르소나를 3인칭으로 서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페르소나 프레이밍을 걸어두고 들어가면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랑 유저 프롬프트랑 헷갈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LLM이. 뭐 그런 쪽의 작은 디테일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오드에 적용을 하면서 또 지오드가 좀 유약했던 부분, 아까 전에처럼 이 페이블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캐가려고 하는 악의성, 어떻게 보면 요청에 대한 방어가 프롬프트에 잘 돼 있다는 건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방어 조치가 잘 돼 있다는데 지오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 레벨에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어, 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했고, 인젝션 방어, 이런 게 그런 조치인 거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시스템 결을 다듬는 방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이건 그리고 제가 만들면서 만든 토이 프로젝트 이건 이제 DB에만 집중하는 거랑 기세만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에이전트 네이티브랑 기성 앱 이 두 방식으로 실험을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하고 있고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이제 제가 개발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면서 결정을 할 거고 그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클라우드에도 저장을 하고 기세도 저장을 하는 듀얼라이트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망고 커리어는 그렇고요. 이건 이제 제가 지원했을 때 확인한 허브. 좀 그렇고 작업 방식은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에이전트로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요. 최근에 있던 페이블 이슈랑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저 12랩스 정보를 알아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12랩스도 보면은 앞에는 이제 멀티모달 모델을 쓰는데 두 개 있거든요. 그 페가수스라는 쪽이 있는데 또 페가수스라는 쪽은 그 LLM을 또 씁니다. LLM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뒷단 백본을 LLM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영상으로 이제 들어왔던 정보를 한번 언어로 정제를 하는 거죠. 사람이 볼 수 있게. 아니 사람이 볼 수 있는 문서화로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또 LLM을 쓰더라고요. 그런 제품군이 있어서 그쪽 제품군 팀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영상이 좀 나오긴 하던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보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 이런 웨이 코스모스 여기서도 또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코스모스라는 걸 이제 해설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엔비디아에서 코스모스라는 제품군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합쳐놓은 이제 모델 솔루션들을 합쳐놓은 어텐션 관련 모델 솔루션들을 합쳐놓은 좀 그런 형식인데 뭐 액션이 들어가면 프롬프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프롬프트가 들어가면 액션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다 넣어놓은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코스모스 3라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추론 시스템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성 소프트웨어들을 더 많이 내는 것 같다. 제시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왜냐하면 본인 이런 게 추론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돼야 본인들 하드웨어가 더 유지가 되니까 지금 판매세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환경을 예전 같았으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주도를 했을 텐데 지금은 모델사랑 프론티어를 제외하면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하드웨어 회사들이 더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플랫폼까지 본인들이 이제 깔려고 한다. 에이전트 플랫폼까지 깔려고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모델인 거죠. 모델들도 이제 뭐 텍스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각 정보로 들어가는 멀티 모델도 있고 액션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피지컬 AI까지 염두에 둔 그런 소프트웨어 형식들 아니면 그런 구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해보고 있다는 자료들을 계속 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회사는 한국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쪼개서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 프론티어들은 하나씩 있다. 트래블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모달 확률 모델인 회사들이었다. 어쨌든 그런 거 찾는 재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요즘 근황은 한 이 정도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작업하는 동안 좀 정돈 좀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여기까지만 하고 최근에 그러면 하던 작업들 마무리하고 그리고 저는 아마 계속 그냥 지원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좀 재밌는 거 찾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인 거죠. 회사나 아니면 방향성들 기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냥 제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요즘 채용 시장에 대한 의견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그리고 지오드 작업, 에이전트 작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계속 전달을 할 것 같아요. 셀프 인프루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이제 엔트로픽에서도 셀프 인프루빙에 대한 이제 페이블을 내기 직전에 셀프 인프루빙에 대한 경고성 발언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사실 그러다 보면 사실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을 해보면은 이 흐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들에서 내는 정보라든가 개발사에서 내는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박자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직접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런 점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에이전트에서 살짝 막힌 거는 그냥 자율 에이전트도 이제 어느 정도 정돈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신뢰성 있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OSS로 제공하기 위해서 뭐 프롬프트 인젝션 조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툴 도구 푸딩 했을 때 동작이 깨지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뭐 더 발전할 방향은 어디일까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취업을 바라봤을 때나 아니면 이제 제가 가장 원하는 방향은 이런 이제 자율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기존 통계적인 작업, 기존 이제 통계 모델 작업을 가속하는, 그러니까 ML 직군인 거죠. ML 직군을 가속하는 포지션을 제가 제일 원하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에이전트 시스템. 그래서 아마 그쪽 역량을 좀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길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이런 거. 오토 리서치를 많이 돌리는 수밖에 없나.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를 낼 자금이 잘 없고 고민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일단 추론 시스템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추론 시스템에 대한 노출도는 줄이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전이랑 동일한 요청 한번 보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좀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잠시 또 폰 한다고 오래 켰는데 어쨌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고 있는 것들은 저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토이 프로젝트로 만들면서도 그냥 저런 좀 모델들이 어떻게 멀티모달 모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냥 관련 가장 관심 있는 회사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또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딱딱 끊기니까요. 단어들이 딱딱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덜하다 보니까 이산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연속된 픽셀이 바뀔 때마다 그 관련 옆 이런 어떻게 보면 값들이 그 벡터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도 자세하게 설명은 하긴 어렵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값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문장처럼 기존 LLM처럼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요. 멀티모달 인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선 성능이 안 나온다는 게 주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기존 LLM들이 그냥 크기를 늘리고 뭐 하네스를 더 씌우고 한다고 해도 이쪽의 해자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런 관련 멀티모달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지 인식 기능이 VLM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미지 인식이나 생성 기능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산적인 방식으로는 어렵다. 그렇다 보니 뭐 생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만 전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